안녕하세요. 안젤라입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주식 투자로 1,000만 원을 벌었다는 초등학생, 연 1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19세 CEO, 혹은 22살에 온라인 사업을 시작해 이듬해에는 자산 3억을 달성하고 현재는 아파트까지 소유하고 있다는 경제 유튜버.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와, 나도 못해낸 걸 해내다니 정말 대단하다. 그 나이에 벌써? 와, 부럽다. 아마 대부분이 이런 반응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지난 영상에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혹시 아직 못 보셨다면 보고 와주세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여권을 신청하러 갔다가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했었잖아요. 그 상황을 지켜보며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두 번째 이야기는 아이에게 돈 얘기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저는 그 엄마가 아이에게 돈 얘기하는 것이 좀 불편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제 추측이니까. 근데 특히 저는 우리나라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돈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는데 좀 보수적인 입장이 많으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왜 아이가 한글을 일찍 떼거나 영어를 빨리 유창하게 말하면 정말 대단하다 하시는 반면에 돈의 개념을 일찍 알아버린 것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벌써 저런 걸 알아? 하시면서 뭔가 이 아이가 세상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것에 대한 걱정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오늘도 제 의견이 무조건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이런 측면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저는 아이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많이 말을 해주는 편입니다. 심지어 주변에서 뭐 그런 것까지 말해줘 할 정도로 얘기를 하는 편인데요. 제가 이렇게 된 데에는 나름의 또 사연이 있어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근데 이게 아이의 수학적 능력을 키우는데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고요. 또 아이가 세상을 한층 다른 시선으로 보게 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됐다고 확신해요. 약간 지구본 사주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밖에도 다른 나라들이 많이 존재하고 또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아이가 좀 더 폭넓은 시각,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사준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I love you. 여러분은 혹시 스타벅스 커피가 비싼데도 잘 팔리는 이유에 대해 언제 처음으로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는 대략 한 28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제 지인들하고 했더니 말랐네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 데다가 또 우리 윗세대인 부모님들께서 이런 걸 아이한테 설명해 주는 경우가 흔치 않았기 때문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이 얘기하면 제 아들이 막 비웃는데 그 가격이라는 것에 인건비, 매장 월세, 마케팅 비용, 재료비 등등등이 포함된다는 것을 꽤 오랫동안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방구집 아들은 거기 있는 걸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거 저만 그런가요? 여튼 이렇게 경제적인 개념이 없었던 덕분에 저희 부부는 당시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서 월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었더랍니다. I love you. 이번에는 반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지인 중에 반포동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또 결혼 전부터 갭으로 오피스텔을 여러 개 구매해서 여태까지도 월세를 받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또 성인이 되자마자 주식과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서 그 누구보다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한 친구도 있습니다. 이 지인들의 공통점 혹시 추측이 가시나요?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부모님이 부동산이나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옌마드라는 경제 유튜버 역시 어린 나이에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던 비결로 부모님을 꼽더라고요. 네,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학원에서도 학교에서도 과외 선생님도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좀 조심스러운 발언이기는 한데 사실 저는 이 세상에 국영수보다 중요한 게 훨씬 더 많다고 느껴요.
국영수를 아무리 잘해서 뭐 의사, 변호사가 된다고 해도 이런 측면을 아예 모른 채 무턱대고 병원이나 변호사 사무실부터 차리면 그 누구보다 가난하게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I love you. 이거 어느 강의에서 봤던 내용인데 건물주 부모들은 아이한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건물을 보는 법부터 알려준다고 해요. 진짜 아이가 건물을 사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도 있지만 조금 다른 시선을 선물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평생 건물을 살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하고 나는 나중에 건물을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삶하고는 완전히 다를 테니까요. 자, 이번에는 제 아들 얘기해 볼게요. 현재 만 5세인 제 아들은 모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요. 때문에 그들이 공짜로 팔 수 없는 이유도 잘 알고 있죠. 왜 지하철역 앞에 있는 아파트가 더 비싼지, 대형마트에서는 물건을 많이 사야 주차비를 공짜로 해주는지도 잘 알고 있죠. 또 요즘에는 지나가다가 임대문이라고 써있는 가게를 보면서 저 자리에 어떤 가게가 들어오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가게 면적이 좁을 때는 뭐 부동산이나 문구점 같은 걸 해야 하지만 면적이 넓다면 뭐 자동차 가게나 수영장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가게의 위치와 크기를 보며 어떤 업종을 하면 좋을지 가늠해보는 일. 이거 정말 수학적, 사회적 사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사람들이 돈을 왜 벌어야 돼? 그래야지 재밌는 데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니까. 근데 만약에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걸 못할까. 남의 일을 대신해줘야 돼. 설거지를 하거나 아니면 청소를 대신해주거나 남해가 못하는 일을 해야지. 아, 남을 못하는 일을 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어? 응. 그래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물론 제가 아이한테 알려준 것들은 좀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하다 보니 완벽하게 맞지 않는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돈에 관련된 문제,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을 사는 이상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인데 굳이 아이한테 감추고 숨겨서만 될 일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I love you. 아이와 이런 이야기를 일찍부터 했을 때 또 하나의 장점은 편하다는 거예요. 사실 돈보다 직관적인 게 있을까요? 엄마가 일하러 가야 돼서 오늘 네가 일찍 가야 할 것 같아. 보다는 너가 1시간 일찍 감으로 인해 엄마가 얼마를 벌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제 아이는 훨씬 납득을 잘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수업을 7개 하고 오면 얼마를 벌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서 저한테 알려줄 정도인데요. 그냥 수학을 계산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재밌나 보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아이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너는 엄마가 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아마 워킹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걱정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이가 내가 일하는 걸 싫어하진 않을까? 저 역시도 같은 마음이 들어서 물어봤는데요. 단번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돈의 쓰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이건 내가 소득 안에서 돈을 관리하는 측면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에요. 내가 번 돈 안에서 계획적으로 소비하고 저축도 하는 거. 이거는 사실 저도 꽤나 잘했던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거요. 여튼 그래서 우리부터 좀 다양한 측면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끼고요. 또 아이를 너무 내 틀 안에서 아이라고 가둬두지 마시고 우리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또 다양한 결정이나 이런 것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부터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꼭 이런 돈 얘기뿐만이 아니라 아이에게 다양한 시각에 대해 얘기하는 건 아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폭넓은 관점을 갖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요. 어떤 이야기라도 많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